궁금해할 관심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놀라운 데이터. 저희가 지난주에 삼시세끼 얘기했었잖아요. 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다니시는지. 잘 챙겨 드시는 것 같네요, 이병헌 씨. 늘 잘 드시잖아요. 예. 질문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잘못 골랐네. 아니 진짜 좀 달라진 게 저희 집은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싱크대에 밥 먹은 거 갖다 놓는 거.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아 일주일 하던데 그래도. 그러면은 오래 간 거예요. 예, 발전 지향적이에요. 예. 좋아요.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좀 특별하게 오늘은 주제를 공개하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넌센스 퀴즈. 네. 살면서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 뱃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안 할 빠져, 뻔했어. 안 빠져. 예. 근데 뱃살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근심. 근심. 걱정. 뭐 그런 걱정. 걱정. 걱정, 근심 비슷하긴 한데 또 그것을 좀 이렇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럼 뭐 이렇게 돌리고 있어 힘들게. 자, 아닌가? 과연 그게 답일지. 아닌가? 놀라운 데이터 네 번째 주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어머. 스트레스 아니고 스트레스 유발자.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인데요. 구타 유발자들. 추적자 이런 것처럼. 구타 유발자들 있었잖아요. 그래, 맞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그쵸?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5만 병의 다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그게 맞아요. 또 내 주변에서 유독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란 단어를 하루에 몇 번이나 쓸까? 정말 많이 쓸 텐데 좀 전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스트레스라는 거는 외부 자극에 의한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 반응. 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뭐 공기가 황사만 해도 스트레스겠지만 예. 우리가 세밀하게 본다면 이사를 가서 동네가 바뀌어도 공기 맛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또 뭐 시어머니 부부들이 제일 많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단어 나오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분들. 가지가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참 어려운 것이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공기를 바꾸거나 시어머니를 바꾸거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바꿔도 또 그래서 바뀔 수는 있지 않나? 바뀔 수는?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살면서 같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그래서 네. 그 녹화 전에 그 검사했어요. 스트레스 우리가 얼마나 받고 그래. 있는지. 제가 더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 선생님 결과지 갖고 계시죠? 점수를 채점을 하니까 네네.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병이 있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진단적 기준에 넣는 건 아니지만 네. 높을수록 나쁜 거죠. 근데 남자들이 보통 12.1점이 나오고요. 20점 만점에. 네. 여자들이 13.7점 정도가 나오는데 최은경 씨가 가장 낮았어요. 좋겠다. 나 아까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놀랬어. 왜 이렇게 낮지? 좀 밝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보면 워낙 밝으셔서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작지 않을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달라요. 밝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건 아니, 아닌 것 제가 같은데. 결과가 나왔다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박사가 나 얘기하는 선생님한테 지금 대든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트레스는 자기가 체크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 몸이 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스트레스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지각은 몸이 먼저예요. 그래서 소화기 장애가 오는 거고 돈면증이 생기는 거죠. 제일 높으신 분은 박수림 씨. 근데 이것도 전화론대로 해석을 해보면 좀 스트레스를 그다지. 개그 남을 웃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하고 추정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검진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추정해보는 거고요. 두 분은 이러면서 또 우리 이병훈 씨는 11점, 그다음에 정명희 씨는 12점. 평균 지극히 정상이네요. 평균 우리 현대 그냥 살아가는 인들의 평균 정도로 받고 있는 거네요. 그쵸? 네. 한 3점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3점이 나오시면은 그러면 사실은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거.
걱정 없는 게나 걱정 없는 진짜 고양이. 그렇다. 스트레스를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주로 좀 많이 받는지 네. 예, 그것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죠. 네,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네. 그 관련된 장소를 어디를 많이 언급했는지 이걸 아하.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1번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그러니까 집이었어요. 아,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소 1위는 집. 그 다음이 병원, 한의원. 아무래도 아프니까요. 아, 그런 걸 얘기를 네. 오늘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 맞아, 때문에 맞아. 그렇대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마트였습니다. 신기한 게 마트? 마트가 나왔고요. 왜 마트는 스트레스 풀러가는 데 아닌가요? 사람 너무 몰리고 근데 뭐 이렇게 고르다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 메뉴 고르는 것도 역시 또 스트레스를 가격 주고. 따지게 되고. 아니, 결론적으로는 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다. 집에서 근데 가장 이거 많이 받았다. 왜 그렇죠? 왜 집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 만만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화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많이 이게 접촉하고 하니까 그런 말 있죠. 사실 그 제일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그럼 스트레스를 주느냐. 오. 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자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예. 실제로는 배우자가 1위로 나왔습니다. 네, 배우자가 1위로 나왔고 예. 그 다음으로는 역시 뭐 자녀,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친인척, 그리고 형제자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가족 그 구성원들이 결국은 나에게 뭐 크건 작건 스트레스를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무가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촌수가 없다는 게 사실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촌을 따질 수 없을 정도. 또 하나는 피도 안 섞여 있고 실은 굉장히 멀어질 수 있는 관계거든요. 아, 진짜 그렇죠. 그래요. 돌았으면은 완전 진짜. 남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초기에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꾸 벌어지는 이런 그 과정을 밟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고 집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다 보면 지금 결과처럼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검사를 해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어떤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를 뽑았나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를 꼽은 분들 이제 원문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요. 예. 우리 집에서 제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남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계부 검사 좀 아, 이건 스트레스 받아. 아니야, 이거는 진짜 검사하지 마요. 그래요? 예. 카드 명세서 있잖아요. 예. 저희 남편은 이렇게 카드를 쓰게 되면 제 문자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저도. 근데 남편은 모르니까 카드 명세서 쫙 뽑아서 옷 샀어? 신발 샀네? 신발로 다 달고 해서 이건 뭐야? 아니 액세서리 좀 샀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그 얘기를 안 누가 봤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남편이 아내나 이게 뭔가 관리하는 분이 그냥 궁금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정말 심장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죄진 것처럼.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냐면은 뭐 모르는 상호니까 그렇지, 그럴 수 이게 있죠. 뭐야? 그냥 물어본 건데 정말 거기 걸어가는 동안 12,000개의 생각이 잘못했다 그래야 되나? 저긴 어딜까? 내가 뭘 썼던 건가? 할부를 한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다음 거 좀 보니까요. 뭐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주겠지 했는데 웬걸 이 하루 종일 자고 3시가 돼서 일어났다고 남편이 역시 또 배 깔고 자면 화가 난다. 이거는 밥 달란 말 안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모양새가 보기 싫어요. 어떡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남편들도 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또 결혼을 너무 간단한 이유로 결심한 건지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이병헌 씨는? 처음부터 다 잘 맞았어요? 아내와? 스트레스 없이. 저희는 연애 기간이 8년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만나셨다 그랬죠? 네, 동갑인데 네. 8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었지만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조금 불편했던 거는 결혼해서 한 2년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새벽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시는데 저희 아내는 조금 행동이 조금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좀 왜 느리죠. 밥도 빨리 하시고 그러니까 행동이 그거는 그런데 밥 할 때만 손만 행동이 빠르죠. 좀 느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답답한 거야. 그거 가지고 이 고부간에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뭐 없었어요.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괜히 덜렁대지 좀 마. 제가 이거 무거워. 예전에 탁 들어줬는데 지금 무거워. 들지 마. 힘들어. 그냥 쉬어. 돈 벌어와야지. 그건 해야지. 말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후배 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 좀 쉬어. 자기 좀 힘들었으니까 쉬어. 이게 아니라 그럼 쉬어. 그럼 왜 무거운 거 왜 들어? 들지 마. 그래, 그거 하지 마. 말하는 톤 이거에서 말투가. 여자들은 상처를 좀 받기는 해요. 네. 이 부부들이 처음에 스트레스가 없다 자꾸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첫 번째는
그 매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매력이라는 게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실은 네. 화학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왜 우린 케미가 맞아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나 뭐 그런 물질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물질이 2년 정도 지나면 고갈되거나 또는 그 항체가 생겨서 별로 작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매력이 뚝 떨어져. 그러면 별로 안 좋게 되죠. 아, 근데 뭐 그거 이외에 또 우리가 피부 접촉이나 또는 뭐 호응 같은 걸 통해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증가가 되면 매력보다는 친밀감이 더 높아지니까 또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스트레스였는데 그걸 해결 안 하니까 점점 커져서 벌어지는 경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요. 심리적인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뭐 웬만한 거, 뭐 이런 거 참고 넘어가 뭐 이런 것들이 팍팍 해서 꽂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간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갈등을 네. 겪는지.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네.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부부 갈등이 있었는지, 최근 1년 동안 뭐 때문에 싸웠느냐 이렇게 좀 네. 물어봤더니, 자 일단 그 신혼기, 이게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신혼기에는 일단 1위는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2위가 시가 처가 문제, 그러니까 시댁에서 또 처가에서 겪는 혼수 문제들.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신혼 그런 때 거 되면. 같고요. 또 자녀 영유아기, 그러니까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는 역시 또 경제적 문제, 뭐 돈 돈 많이 많이 드니까 들어가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예. 경제적이 계속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쯤 갔을 때 역시 이제 경제적 문제가 1위는 하는데 조금 새로운 건 2위에 자녀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공부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학교 생활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 중고등학교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자녀 문제가 1위로 올랐네요? 예, 1위로 올랐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2위로 내려가고요. 그러다 다시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 경제적 문제가 다시 또 1위로 등록금이 들어가니까. 네. 예. 참.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독립할 때쯤 되면 역시 이제 그때부터는 결혼 자금 이런 거. 그렇죠. 결혼 자금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우리도 은퇴할 나이쯤이 되니까 노후 대책도 또 필요한 거고 경제적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1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둥지가 되면 빈둥지 지금 느낄 때. 네, 그때는 이제 성격 차이가 1위를 그때서야? 그때서야 평생을 올라옵니다.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성격 노후에. 차이가. 그때서야 1위, 그러니까 빠듯하게. 싸우게 되는 이유 1위가 이렇게 조금씩 주기별로 좀 바뀐다. 근데 빈둥지기에는 갈등 없음도 있어요. 신혼기 때 보세요. 싸움의 원인 1위가 경제적 문제, 2위가 시가 처가 아니에요? 이게 네. 뭐냐면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돌직구 하나 날리는데 그냥 없이 시작해서 야 우리 열심히 벌어서 살림 늘리고 집도 사고 그러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제대로 갖춘 집. 그러니까요. 양가 어느 쪽에선가 뭘 해줘야 돼 이걸. 차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2위까지 이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려우니까 가서 야 장모한테 장인한테 전화하고 여긴 또 여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모아뒀던 거 거기다 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그 돌직구 맞은 애들을 좀 달래주자면 네. 네. 실은 그게 저희 잘못이잖아요. 요즘 애들이 맞아요. 그런 데잖아요. 너희가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 또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의 시작은 경제적인 독립이야. 물론 너희가 공부하고 할 때까지 엄마 도와주겠어. 아빠가 여러 좀 그렇죠. 도와주겠지만 빚을 내서 도와준 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맞아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얘기를 계속 좀 교육을 시켰으면 네. 돌직구 안 맞아도 잘들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다양한- 저희가